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충주의 봄은 언제나 사과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하루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등은 펴고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맡은 일은 반드시 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 골목 끝집에 그녀가 살았습니다. 청아, 나보다 1살 어린 소녀.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사과꽃잎처럼 가벼웠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해야겠군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그녀에게 마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쳐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못하고 말았지요. 남자라면 떳떳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 여겼던 겁니다. 안녕.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서기 위한. 중학교에 올라가던 봄, 정한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대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배경이나 학벌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라면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소 기간은 지옥 같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구보를 할 때 다리가 후들거려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만점을 받은 날도 많았지요. 최준호, 너 제대로구나. 조교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 소위, 중위, 대위 그렇게 하나씩 계급이 올라갔지요. 저는 성실함 하나로 승부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부하에게는 공정했습니다. 승진 심사 때마다 한결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이며 책임감 강함. 결혼은 선임 장교의 소개로 만나 이어졌고, 세 번째 만남에서 정중히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책임질게요. 사랑보다는 편한 친구 같은 사람.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았고, 월급은 모두 가정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임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40년의 군 생활 동안 징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령에서 중령, 그리고 마침내 대령이 되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저는 철벽 대령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62세에 전역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지막 경례를 받던 날, 부하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인은 마지막까지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로부터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후 저는 고향 충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으로 외곽에 땅을 사서 사과 과수원 3,000평, 나무 300그루도 심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일과는 군대처럼 철저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번호를 매기고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65세가 된 어느 가을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딸이 결혼해. 꼭 와야 해. 군 시절 전우 석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가 아는 사람도 온대. 정아, 기억나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네. 어린 시절 이웃이었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노트를 펴고 나름의 계획을 세운 거죠. 목표 정아를 만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다. 전술 부담을 주지 않는다. 주의사항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다. 현재의 나로 당당히 선다. 서울에 올라가 양복을 맞췄습니다. 내가 맞춤 양복을 하게 될 줄이야.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노인이지만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40년 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던 탓일까요? 결혼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면도를 하고는 비장한 마음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준비 완료.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석진이가 먼저 나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연회장 한쪽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우아한 자태. 6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길게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작전 개시. 정아씨, 이쪽 좀 와봐요. 그녀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아씨, 기억하시죠? 옆집에 살았던 최준호입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 준호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아씨.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적당한 힘으로 악수하고 바로 손을 놨습니다. 오래 잡고 있으면 부담을 줄 것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충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전 아직 직장 다니고 있어요. H그룹 계열사 임원이에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먼저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피로연 때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석진이 부인한테 들었어요. 부인 돌아가셨다고. 10년 전 먼저 글이 되었네요. 따님은 미국에 계시다고요? 박사 과정 중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일에 너무 매진했나 봐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아 씨,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충주 사과가 잘 되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작전 1단계 성공. 연락처 확보.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후 사과를 보냈습니다. 가장 잘 익은 것만 골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사과 잘 받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녀의 답장에 얼마나 가슴 벅차던지. 그렇게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우린 전화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충주에 오라고 초대했고, 그녀도 그러겠노라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회사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 씨, 저 지금 서울인데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 정아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아 씨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정아 씨를 평생 책임지고 아낄 테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군인의 약속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조심스레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로. 근데 전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소개팅도 받아요. 교수님도 사업가도 저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마음이 안 가요. 비슷한 레벨.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늦은 밤 서울의 밤거리는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게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패배에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충주로 돌아와 과수원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작전 실패.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쉽게 울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랬고요.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대로 끝일까 중얼거립니다. 9월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석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가 유방암이래.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서울대병원. 전화를 끊었습니다. 군인은 상황 파악 후 즉각 행동합니다. 간단히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소 2시간 걸리는 길을 1시간 반 만에 주파했습니다. 병원 12층 1205호.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 약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약해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윈 얼굴, 창백한 안색. 준호 씨? 저는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보고합니다. 최준호 도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40년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웃었습니다. 준호 씨, 여긴 군대가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녀린 그녀의 손. 어떻게 여길? 석진이한테 전해 듣자마자 즉시 출동했습니다. 정아 씨,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전 준호 씨를 거절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아 씨는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 옆 호텔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병실 도착, 저녁 10시 호텔 복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간병인이 있었지만 저는 직접 그녀를 돌봤습니다. 식사 시중, 산책 보조, 물 갈아주기. 작은 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준호 씨, 왜 직접?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고통스러워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토하고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죽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죽습니다. 제가 지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와 끝까지 싸워 이겨봅시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6차가 끝났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어요. 의사의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환자분이 강하셨습니다. 퇴원일이 정해졌습니다. 12월 24일. 퇴원 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충주로 나와 갑시다. 제 과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 과수원 옆에 작은 집이 있으니 거기서 요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전우를 돕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 법이랍니다. 전 군인이 아닌데요. 제 인생의 전우죠. 크리스마스 이브, 충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충주에 도착했을 때 과수원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봄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사과꽃이 피면 놀랄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다행히 정아는 빠른 회복력을 보였고, 저는 그녀를 위해 일과표를 짰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요리를 배우고,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가벼운 농사일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즉시 중단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과수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빼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서울의 임원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봄은 점점 깊어져 마침내 사과꽃이 만개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매년 보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하군요. 왜요? 정아 씨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정아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은 확신이 서면 행동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아 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과수원, 이 작은 집, 그리고 제 진심. 하지만 이것들을 정아 씨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군인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정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65세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니까요. 정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사과꽃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사과꽃이 만개한 과수원에서. 저는 군복을 입었는데 전역 후 처음으로 다시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정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64세의 신부.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저는 정아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자 사과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장 아름다운 과수원이 우리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정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장 대신 몸빼바지를,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석진이가 놀러와서는 야, 너희 둘 정말 운명이었나 봐. 저는 과수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제 방식으로. 이것은 제 신념입니다. 젊었을 때 만났으면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군인 생활이 저를 단련시켰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아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사과 좀 드세요. 여보라는 호칭. 명령도, 계급도 아닌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왜 그러십니까, 여보?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과수원을 덮었습니다. 봄이 오면 또 사과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또 그 꽃을 볼 것입니다. 50년을 기다려 만났고, 거절당했었지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완벽한 사랑 이야기. 군인의 사랑 이야기. 임무 완수. 작전명 60년의 사랑. 성공한 게 맞지 않나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 법. 시기 역시 묻지 않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